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식탁 위로 갓 볶아낸 표고버섯의 진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 사이로 갈색빛 버섯 한 점을 입에 넣는 그 순간 여러분은 아마 온 세상의 건강을 한 입에 머금었다고 느끼실 겁니다. 쫄깃한 식감은 마치 산속의 고기를 씹는 듯하고 고소한 풍미는 지친 하루의 고단함을 잊게 만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평화로운 식사가 누군가에게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거대한 재앙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건강을 위해 정성껏 차린 그 버섯 한 점이 특정 음식과 만나는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삐삐삐 하며 다급하게 울려 퍼지는 중환자실의 기계음과 의료진의 긴박한 외침 말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웃으며 식사를 하셨던 분이 오늘 새벽 응급실에 실려와 사경을 헤매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환자의 콩팥을 순식간에 멈추게 만든 범인은 독극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자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었던 식탁 위의 표고버섯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 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병원 응급실과 수술실, 그리고 투석실을 오가며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바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소한 식습관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환자들을 마주할 때입니다. 산속의 고기라 불리며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추앙받는 표고버섯이지만 여러분의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리고 이것과 잘못 섞어 드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과 콩팥을 서서히 녹여버리는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콩팥을 살리는 진짜 식사법을 여러분께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그 작은 행동은 오늘부터 내가 내 콩팥을 지키고 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와의 엄중한 약속이자 결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저 최준혁과 함께 시작해 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고버섯은 분명 우리 혈관을 청소해 주는 고마운 음식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무서운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술과 동물 내장 요리입니다. 한국의 중년 남성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64살 되신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 등산을 무척 즐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고 내려와 동료들과 어울려 산비탈 식당에서 뒤풀이를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낙이라고 하셨지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땀을 흘린 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보글보글 끓는 얼큰한 곱창 전골을 시키셨고 건강에 좋다며 표고버섯을 듬뿍 추가하셨습니다. 쫄깃한 버섯과 고소한 곱창의 식감이 술맛을 돋우니 기분 좋게 막걸리 몇 잔과 소주를 기울이셨습니다. 건강한 안주를 먹는다는 안도감에 평소보다 술잔을 더 자주 비우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하고 즐거운 시간이 우리 몸 안에서는 얼마나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만드는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날 밤 김 선생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새벽 2시경 곤히 잠들었던 김 선생님은 갑자기 발가락을 톱으로 썰어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셨습니다. 엄지발가락은 퉁퉁 부어올라 붉게 변해 있었고 스치기만 해도 자지러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김 선생님의 요산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 폭발 직전이었고 콩팥 기능은 급격히 떨어져 소변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급성 신부전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일까요? 범인은 바로 표고버섯과 내장 그리고 술이라는 최악의 삼각관계였습니다. 우선 표고버섯 안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내는데 평소에는 건강한 신장이 이를 걸러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곱창이나 대창 같은 동물의 내장 요리를 곁들이는 경우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이 내장 요리들은 그 자체로 이미 퓨린 함량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음식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표고버섯의 퓨린과 내장의 퓨린이 만나 우리 몸속은 그야말로 요산 폭탄을 맞은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술이 문제입니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우리 몸 안에서 젖산을 생성하는데 이 젖산은 신장이 요산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를 꽉 막아버립니다. 즉, 버섯과 내장을 통해 요산은 계속 생성되는데 술 때문에 배출구는 닫혀버리는 비극적인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혈액 속에 갈 곳 잃은 요산 수치가 치솟으면서 우리 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요산들은 마치 아주 작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변해 혈액을 타고 떠돌다가 결국 온도가 낮은 발가락 끝이나 발목, 그리고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에 자리를 잡고 박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만 불어도 살이 베이는 듯한 고통을 준다는 통풍의 정체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날카로운 요산 결정체들이 관절에만 박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미세한 유리 조각들은 콩팥의 사구체라는 미세 혈관 필터에도 무자비하게 박혀 콩팥 조직을 파괴합니다. 평소 신장이 약했던 분들이라면 이 한 번의 식사만으로도 콩팥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속의 고기인 표고버섯을 드실 때는 절대로 술잔을 멀리 하십시오. 내장 요리와 함께 볶아 드시는 것도 오늘부터는 금지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살아나고 관절이 웃을 수 있는 식탁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쁜 것 하나만 제대로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과 내장을 피했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저지르는 더 무서운 실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밥도둑인 장아찌와 조림입니다. 많은 분이 버섯의 감칠맛을 살리기 위해 간장을 듬뿍 넣고 짭조름하게 조리거나 윤기를 내기 위해 설탕을 한 스푼 듬뿍 넣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하고 익숙한 양념들이 표고버섯의 약성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신장과 폐를 물에 잠기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70살 박옥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소화가 잘 안 된다며 흰죽에 표고버섯 장조림을 얹어 드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고기보다 건강에 좋고 소화도 잘 되니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매 끼니마다 짭짤한 버섯 조림을 국물까지 밥에 비벼서 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눈꺼풀이 무겁고 얼굴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평소 신던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발등이 부어올랐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 어르신은 자다가 갑자기 물에 빠진 사람처럼 숨을 쉴 수가 없어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폐부종이었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한 수분이 폐에 차올라 육지에서 익사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범인은 바로 매일 드셨던 달고 짠 표고버섯 장조림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먼저 소금 속에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표고버섯은 칼륨이 풍부하여 본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 과정에서 소금이나 간장을 과하게 넣어 버섯이 짠물을 잔뜩 머금게 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과잉 섭취된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 수분을 꽉 붙잡아두어 혈액량을 비정상적으로 늘리고 이는 고스란히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인데 혈압이 높아지면 이 필터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마치 낡은 정수기 필터에 고압의 물을 계속 밀어 넣으면 필터가 터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신장의 미세한 혈관 덩어리인 사구체가 하나둘 터지고 굳어지며 제 기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의 회복력이 청년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에 나트륨 공격에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설탕이라는 복병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설탕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표고버섯의 핵심 성분인 에리타데닌이 혈관을 청소하는 활동을 방해합니다. 깨끗하게 닦아내야 할 혈관 통로에 설탕이라는 끈적한 풀을 계속 뿌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장내과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표고버섯을 간장에 졸여 드시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버섯을 드실 때 그 짠 국물까지 밥에 비벼 드시는 습관만큼은 버리셔야 합니다. 버섯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것이 콩팥을 살리는 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도 이 짭조름한 표고버섯 장조림이나 장아찌가 들어있다면 지금 당장 아래 댓글창에 조심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댓글은 나와 내 이웃들에게 소금의 위험성을 알리고 오늘부터는 국물을 먹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단호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응급실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 갔다 온 싱싱한 표고버섯을 보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진한 향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 고소한 기름장에 콕 찍어 생으로 한 입 베어 물고 싶은 충동을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이 채소는 익히는 것보다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특히 자연산이라면 더더욱 불에 익히기 아까워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신선함이라는 달콤한 가면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약이라고 믿는 생표 고버섯이 면역력이 약해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끔찍한 피부병과 전신염증을 일으키는 독버섯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 환자분이셨던 62살 박 선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소 건강을 끔찍이 챙기시는 분으로 주말마다 산행을 다니셨습니다. 어느 가을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갓 채취한 신선한 표고버섯을 구매하셨고 그 향긋함에 취해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기름장에 찍어 생으로 드셨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자연의 맛에 감탄하며 가족들에게도 권하셨지요. 그런데 악몽은 정확히 24시간 뒤에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선생님은 등과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가려움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울을 본 그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채찍으로 온몸을 모질게 맞은 것처럼 붉고 긴 지렁이 같은 줄무늬가 온몸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드러기가 아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도 가려움은 멈추지 않았고 피부는 화끈거리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은 그에게 내려진 진단명은 바로 표고버섯 피부염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편모양 피부염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덜 익힌 표고버섯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 매우 특이하고 고통스러운 부작용입니다. 도대체 왜 몸에 좋다는 버섯이 이런 사단을 냈을까요? 원인은 표고버섯의 핵심 항암 성분인 렌티난 때문입니다. 렌티난은 분명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훌륭한 성분이지만 이것이 충분한 열을 받아 변성되지 않은 생것 상태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의 몸에서는 이 생렌티난을 적으로 오인하여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폭발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이러한 면역 쇼크가 피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은 이 독소들을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과부해에 걸리게 됩니다. 안 그래도 노화로 인해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콩팥에게 이러한 급성 염증 스트레스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 역시 피부 치료를 받는 동안 콩팥 수치가 일시적으로 나빠져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하십시오. 표고버섯은 과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선해도 생으로 드시는 것은 내 몸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렌티난의 독성은 100도 이상의 끓는 물에서 충분히 가열해야만 안전하게 사라집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음식이 고통의 채찍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오늘부터는 반드시 표고버섯을 불에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냉장고 속에 있는 표고버섯을 당장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칼은 강도가 쥐면 흉기가 되지만 훌륭한 요리사가 쥐면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표고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도구로 먹었을 뿐이지
제대로 된 짝꿍과 만나고 올바른 조리법을 지킨다면 표고버섯은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다시 깨우고 꽉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최고의 명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25년 차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가 그 확실한 해결책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공포가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을 버렸으니 이제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식사법을 채워 넣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표고버섯과 만났을 때 콩팥을 춤추게 만드는 3가지 기적의 짝꿍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귀한 정보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에 있는 엄지척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작은 응원의 표시는 제가 25년의 경험을 걸고 여러분께 진실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데에 있어 가장 큰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자, 이제 콩팥을 살리는 그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확인하러 가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 몸의 병든 혈관을 깨끗이 씻어내고 죽어가는 콩팥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기적의 첫 번째 짝꿍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무서운 상극 음식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조합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예로부터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보양식으로 찾아 드셨던 진정한 혈관 청소부입니다. 그 영광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고소한 향이 일품인 들깨가루입니다. 표고버섯과 들깨가루가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는 과연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내보내고 혈관벽에 달라붙은 노폐물을 녹여내는 강력한 청소 도구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깨가루가 더해지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들깨가루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이 세상에서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딱딱하게 굳어가는 노년의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피를 맑게 정화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즉, 표고버섯이 혈관의 찌꺼기를 긁어내면 들깨가루가 그 통로를 매끄럽게 닦아내고 탄력을 주는 완벽한 협동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핏덩어리 장기입니다. 따라서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콩팥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해져 지쳐있던 콩팥 세포들이 다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들깨가루는 표고버섯의 부족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보완해 줍니다. 표고버섯의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 D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물에만 끓여서는 우리 몸에 온전히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때 들깨의 건강한 식물성 지방 성분과 만나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무려 몇 배로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흡수된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어 60살이 넘은 어르신들의 최대 고민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보약을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콩팥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표고버섯 들깨탕 조리법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먼저 잘 손질한 표고버섯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멸치 육수에 넣고 끓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들깨가루를 넣는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이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 처음부터 들깨가루를 넣고 팔팔 끓이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들깨의 소중한 오메가3 지방산은 높은 온도에서 너무 오래 끓이면 산패되어 오히려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버섯이 충분히 익어 국물이 우러났을 때 불을 끄거나 아주 약하게 줄인 뒤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한 소끔만 살짝 더 끓여내는 것이 영양소를 온전히 지키는 비법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는 환자분들에게 약보다 먼저 이 표고버섯 들깨탕을 처방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이 음식을 섭취하신 분들은 검붉었던 안색이 맑아지고 콩팥 수치가 안정화되었다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밥상 위에 이 따뜻한 들깨탕 한 그릇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면
이제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인 근육과 기력을 채울 차례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나이가 들면 콩팥을 보호하고 혈관을 맑게 하기 위해 고기를 멀리하고 채식 위주로 드셔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오늘 여러분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고자 합니다. 오히려 고기를 너무 안 드셔서 근육이 빠지면 콩팥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해 드릴 두 번째 기적의 궁합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고기와 버섯이 만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울에 거주하시는 75살 최영수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좋아하시던 고기를 딱 끊고 풀만 드셨지요. 그런데 건강해지기는커녕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을 때마다 휘청거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지팡이 없이는 외출도 힘든 지경이 되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근감소증이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서 단백질 부족으로 혈액 속 알부민 수치까지 떨어져 콩팥 기능도 덩달아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최 어르신께 내린 처방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반드시 표고버섯을 곁들인 돼지고기를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콩팥이 안 좋은데 무슨 고기냐며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최 어르신처럼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다시 두 발로 힘차게 걷고 싶으신 분이라면 딱 1분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1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1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최 어르신은 석 달 뒤 다시 찾은 병원에서 놀라운 성적표를 받으셨습니다. 고기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허벅지 근육은 단단해져 더 이상 지팡이가 필요 없게 되셨습니다. 도대체 표고버섯과 돼지고기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비밀은 표고버섯 속에 풍부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콩팥 세포를 재생하는 데 필수적인 질 좋은 단백질과 비타민 B가 풍부하지만 포화 지방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표고버섯을 함께 먹으면 버섯의 강력한 식이섬유가 우리 장 안에서 마치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고기 속의 나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표고버섯이 이를 꽉 붙잡아서 대변으로 배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은 고기의 영양분인 단백질만 쏙 골라 흡수하고 찌꺼기인 지방은 버섯이 청소해주는 완벽한 분업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고버섯 특유의 감칠맛 성분은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여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이 고기를 드시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돼지고기는 삼겹살을 불판에 지글지글 구워 먹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기를 불에 직접 구우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과 당독소가 생성되어 콩팥을 공격합니다. 반드시 물에 삶은 수육이나 증기로 쪄낸 찜으로 드셔야 합니다. 찜기에 표고버섯을 깔고 그 위에 기름기 적은 돼지고기, 앞다리살이나 사태를 올려 쪄내 보십시오. 고기의 육즙이 버섯에 스며들어 풍미는 살아나고 버섯의 약성은 고기에 배어들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일품 보약이 됩니다. 고기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할 뿐입니다. 최 어르신처럼 현명하게 표고버섯을 곁들인 수육을 드신다면 고기는 더 이상 혈관의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근육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근육을 든든하게 채웠다면 이제는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밖으로 끄집어낼 마지막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이 찌꺼기 없이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노폐물이 시원하게 배출될 때 비로소 콩팥은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표고버섯을 도와 콩팥의 짐을 덜어줄 마지막 기적의 짝꿍은 바로 바다의 채소라 불리는 미역과 땅의 사과로 불리는 감자입니다. 이 두 가지 식재료가 표고버섯과 만났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천연 해독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미역과 표고버섯의 만남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인 콩팥은 혈액 속의 요산이나 찌꺼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식기를 통해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중금속까지 걸러내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이때 미역의 끈적끈적한 점액질 성분인 알긴산이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이 알긴산은 위장과 소장을 지나면서 우리 몸속에 달라붙어 있는 중금속과 발암 물질을 자석처럼 강력하게 흡착하여 변으로 배출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표고버섯의 렌틴한 성분이 면역세포를 깨워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안 미역은 콩팥이 처리해야 할 악독한 오염물질들을 미리 제거해 주어 콩팥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자가 더해지면 그야말로 완벽한 삼각편대가 완성됩니다. 감자는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 칼륨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김치나 찌개 국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금 섭취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면서 소금기가 몸 안에 쌓이고 혈압이 오르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 이때 감자가 해결사가 되어줍니다. 감자의 풍부한 칼륨 성분은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성분과 협력하여 세포 안에 숨어있는 나트륨을 소변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기가 빠져나가면 혈관을 짓누르던 압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안정되면서 콩팥은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제 눈을 봐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병원에서 만성 콩팥병 3기 말이나 4기 판정을 받으셨거나 이미 투석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감자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해 몸속에 칼륨이 위험 수준으로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통제되지 않고 치솟으면 손발이 저리는 것을 넘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한 경우 예고 없이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분이나 초기 단계의 분들에게는 감자가 최고의 명약이지만 투석 환자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금기식품이 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 콩팥 상태가 좋지 않다면 감자는 피하시거나 반드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칼륨을 뺀 뒤 드셔야 합니다. 건강 정보는 내 몸에 맞게 적용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먹는 똑똑한 식습관만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귀한 식재료들을 어떻게 조리해야 독은 빼고 약성만 취할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조리 비법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표고버섯과 미역 그리고 감자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조리법으로 요리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건강식에 불과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통풍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조리법이 식재료 선택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신장병 환자분들의 식단을 지도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90%의 주부님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기술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치기 2회 기술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버섯은 씻어서 바로 찌개에 넣거나 볶아야 맛과 향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표고버섯 속에 숨어있는 퓨린과 각종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콩팥의 안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2번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를 머릿속에 영상처럼 그리며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벌 데치기입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팔팔 끓입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손질한 표고버섯을 넣고 정확히 2분간 데쳐줍니다.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표고버섯 속에 갇혀있던 퓨린이라는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뜨거운 물을 만나는 순간 버섯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물이 거무튀튀하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맛있는 육수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관절을 찌르고 콩팥을 막히게 할 뻔했던 독소들이 빠져나온 흔적입니다. 많은 분이 이 첫 번째 끓인 물이 아깝다며 찌개 국물로 쓰시는데 이것은 독을 다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과감하게 싱크대에 버려주십시오. 이 물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통풍 발작 위험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2번째 단계는 냉수 마찰입니다. 뜨거운 물에서 건져낸 버섯을 바로 찬물에 담가 헹궈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버섯의 살이 탱탱해지면서 쫄깃한 식감이 살아나고 미처 빠지지 못한 잔여 불순물까지 깨끗하게 씻겨 나갑니다. 건표고버섯을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린 물을 그대로 요리에 쓰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 끓는 물에 데쳐낸 뒤 사용하셔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을 마친 표고버섯은 이제 어떤 요리에 들어가도 안전한 보약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본조리입니다. 깨끗해진 버섯을 미역국에 넣든 돼지고기와 함께 찌든 이때부터는 안심하고 요리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은 평생 우리를 위해 더러운 피를 걸러내느라 쉴 틈 없이 일해왔습니다.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요리 과정에서 미리 조금만 덜어준다면 콩팥은 그만큼 휴식을 취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우리 몸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비싼 영양제나 녹용을 선물하는 것보다 이 대치기 2회 조리법을 며느리나 딸, 그리고 친구에게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아는 이 작은 건강 비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콩팥을 지켜주고 그들이 병원 신세를 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행동이자 덕을 쌓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을 차리실 때 이 조리법을 꼭 실천해 보시고 가족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엄마가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 독소는 싹 빼고 영양만 담았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표고버섯이라는 평범한 식재료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칼날이 되기도 하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영상의 시작에서 제가 들려드렸던 한밤중에 응급실로 실려오신 김 선생님이나 숨이 차서 잠들지 못했던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무심코 먹은 한 입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눈물이 되었지만 오늘 저와 함께 올바른 지혜를 배우신 여러분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에너지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버섯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생존의 기술이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삼이나 녹용 같은 비싼 보약을 찾아 헤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침, 점심, 저녁, 식탁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통증 없는 평온한 아침이 될 수도 있고 병원 침대 위에서의 고단한 투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간절하고 때로는 엄중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년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의 두 발로 산과 들을 누비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식사할 수 있는 그 소박하지만 위대한 행복을 지켜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병원 투석실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 아래서 손주들의 손을 잡고 산책할 수 있는 활기찬 삶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방으로 가십시오. 가서 양념통을 점검하고 냉장고 속 식재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소금을 줄이고 데치기 2회 기술을 실천하며 들깨와 돼지고기를 곁들이는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잠자고 있던 기력을 깨울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차리는 밥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에게는 효도이고 자녀들에게는 사랑이며 배우자에게는 백년해로의 약속입니다. 독소는 빼고 영양은 채운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의사도 처방할 수 없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100세 시대에도 꼿꼿한 허리와 튼튼한 다리로 세상을 마주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 역시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변함없이 여러분의 건강 파수꾼으로 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며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그리고 내 가족의 건강을 내가 지키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댓글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굳은 맹세이자 앞으로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겠다는 우주를 향한 선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건강이라는 두 글자 하나하나를 제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건강해지려는 여러분의 의지 곁에는 항상 제가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